그리고 마침내 이제 여관의 방의 문이 열렸을 때 이슈메일은 거의 비명을 지를 뻔합니다. 왜냐하면 문신. 작살잡이라고 한 사람의 손에 들린 게 진짜 사람의 머리였거든요. 사람의 머리를 댕강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배경을 좀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는 좀 이제 뭐 호주에 사는 마오리족이나 뭐 뉴질랜드에 사는 원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뭔가 흑인 노예 거래하듯이 상품에 가까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멀리서 이상한 인종들의 뭐 자기들이 보지 못한 인종들의 머리를 좀 잘라다가 파는 게 좀 상품으로서 유통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작살잡이도 배를 타고 이제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원주민 머리를 잘라온 거예요. 상징이죠, 상징. 예,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당연히 그걸 본 사람 입장에서 기겁을 하죠. 아니 도대체 뭐 온몸에 문신도 막 가득한 남자가 사람의 막 머리를 들고 왔어. 그래서 거의 기겁을 하는데 근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의외로 이렇게 첫 인상이 최악이었던 것 치고는 이슈메일은 이 머리를 들고 온 작살잡이 퀵해그라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굉장히 죽이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여관에 머물면서 그 사람하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왜냐면 이슈메일에게 이 사람은 너무 신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평생을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이 퀵해그라는 사람은 사실 뭐 어떤 식인종이 사는 섬의 왕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신선했던 거죠. 자기가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서 좀 이런 신선함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랑 굉장히 이제 돈독한 우애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낸터컷으로 같이 가서 피커드호라는 이제 포경선에 탑승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피커드호에 탑승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차를 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부의 채찍과 말의 발입니다. 그렇다면 배를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장. 맞습니다. 선장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 고래의 기름을 얻고 싶다는 고래의 그런 인간 욕망이 배를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이 피커드호라는 이제 포경선에 탄 이제 주인공과 퀵해그 그리고 그 기타 선원들은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커드호라는 배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용광로와 같았어요. 배를 탔는데 그 안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게 막 백인들만 탄 게 아니라 뭐 인종으로 보면 막 어디 뭐 폴리네시아 뭐 사람도 있지, 흑인도 있지, 막 백인도 있지, 아니면 뭐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종교는 누구는 뭐 기독교를 믿고 누구는 이제 그때 퀘이커교라고, 이게 기독교의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소수 종파인데 퀘이커 교도도 있지, 아니면 뭐 누구는 막 알 수도 없는 막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러한 진짜 막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막 우글대는 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이제 다른 배들도 그랬겠지만 철저한 위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배가 위계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다 각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배는 철저한 이제 위계 사회로 보시면 되고, 그 위계는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 가장 높은 사람이 선장이에요. 그리고 그 선장 밑에 항해사인데 항해사는 이제 1등, 2등, 3등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이 작살잡이, 그 다음이 일반 선원 순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계급대로라면 먼저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사람이 이 에이헤브라고 불리는 피커드호의 선장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작중에 보시면 이 에이헤브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작중에 좀 나중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선실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무슨 진짜 동굴의 은둔자처럼 선실에서 자기 할 것만 하고 가끔씩 이제 1등 항해사나 뭐 항해사들만 불려서 이제 간간히 명령만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해사들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눈여겨볼 사람이 1등 항해사 스타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스타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아주 이제 키가 큰 사람이었고, 이제 얼어붙은 듯이 추운 지방의 해안에서 태어났지만 근육이 마치 이제 2번이나 구운 비스켓처럼 단단해가지고 그 어떠한 더위나 추위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이라고 하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다 맞습니다. 스타벅스. 스타벅. 그 스타벅스가 바로 이 스타벅이라는 인물에서 따온 카페예요. 네. 이 스타벅스의 창업자가 이 스타벅이라는 인물에게 영감을 받아서 또 그 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2등 항해사로 뭐 스터브, 3등 항해사 플라스크, 그 다음에 이제 작살잡이로는 아까 이슈메일의 친구 퀵해과 뭐 타슈테고, 대구 이 세 명이었고요. 이 중에 타슈테고는 이제 굉장히 덩치가 큰 흑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덩치가 큰 이제 흑인이라는 거를 작가가 묘사한 게 정말 기가 막힌데, 그 덩치가 얼마나 컸냐면 마치 백인이 그의 앞에 서면 하얀 백기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흑인의 기세에 눌렸다는 거죠, 백인이.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덩치가 큰 사람이었고, 여기에 주인공 이슈메일은 일반 선원이에요. 원래 상선을 타던 사람이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포경선에서는 할 수 없었고요. 주로 이제 돛대에 올라가서 고래가 어딨나 이제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이에브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굴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선장에 하도 이제 얼굴을 보이지가 않으니까 주인공은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어쨌든 선장이란 사람이 항해하는 동안은 자신들의 운명을 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집에 살아서 돌아갈지 아니면 물에 퉁퉁 부르는 이제 시체가 돼서 돌아갈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아무리 지나도 이 선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계속 이제 불안해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배가 한참이나 이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이 에이헤브라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선장이 아니고 어떠한 종교의 교주를 해도 굉장히 잘했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마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선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스페인 금어 하나를 이렇게 보입니다. 금으로 된 이제 동전을 선원들 다 불러놓고 보이면서 이걸 쫙 보인 다음에 그 금화를 돛대에 있는 기둥에다가 못으로 탕탕탕 박아가지고 걸어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에이에브라는 사람이 의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의족이 이제 고래뼈로 만든 의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말을 하는데, 이 다리는 나에게 증오스러운 원수가 있다는 증거이다. 모비딕, 그 하얀 악마가 내 다리를 산채로 뽑아갔지. 나는 희망봉을 돌고 노르웨이 앞바다에 소용돌이를 돌고 지옥의 불길을 돌아서라도 놈을 추적하겠다. 그 놈을 잡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대륙의 양쪽에서 지구 곳곳에서 그 놈의 흰 고래를 추적하는 것. 그 놈이 검은 피를 내뿜고 지느러미를 맥없이 늘어뜨릴 때까지 추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항해하는 목적이다. 나와 함께 목적을 이루는 놈에게는 여기 번쩍이는 금화를 주겠다. 어디 나를 도와 복수를 이룰 용감한 녀석은 없는가? 이게 아무리 봐도 선장이 뱃사람이 할 수 있는 연설은 아니에요. 정말 이제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 정도로 좀 능수능란한 이제 정말 언변이 좋은 연설을 하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그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막 다리 의족이지, 막 인상은 엄청 막 박 쓰고 있지,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뭐 편집증. 당시에 모비딕이라는 전설이 누구에게나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전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심장이 끓었던 거죠. 그래, 내가 바다 사나이인데 이 바다에 나온 이 전설적인 악마를 내가 사냥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AF의 연설로 이 배 위에, 갑판 위에 있던 선원들은 거의 이제 뭐 열성적인 그의 신도가 됩니다. 그때 딱 이슈메일은 자신의 불안감의 정체를 깨닫죠. 이래서 내가 불안했구나. 이 사람들은 고래의 기름을 가지러 온 게 아니라 정말 광기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러 왔구나. 나도 이제 꼼짝없이 그 광기에 동참을 하게 생겼구나 라는 데서 이제 이슈메일은 전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누군가는 에이헤브의 권위에 눌려서 혹은 그에게 이제 다른 사람을 동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이제 항의를 하는 사람이 스타벅이에요. 이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끝까지 에이헤브하고 굉장히 이제 상반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복수라니, 그 고래는 그저 맹목적인 본능으로 공격했을 뿐인데 복수라니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나는 고래를 잡으러 왔지 당신의 복수를 도우러 온 게 아니에요. 설령 복수에 성공한다 해도 도대체 기름을 몇 통이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래기름을 짜서 돈 벌러 왔지 복수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A예부가 당연히 이걸 들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A예부는 막 분노를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스타벅에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나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면 설령 그게 태양이라도 나는 공격하겠다. 얼마나 오만하면서도 폭력적인 말입니까? 겨우 바다 위를 떠다니는 인간이 태양을 공격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스타벅도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만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광기의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이런 스토리 외에도 이제 고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예 생각하고 가기에는 좀 아쉬워서 제가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과 그러한 고래를 해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시 이제 좀 중간에 쉬어가는 텀으로 들려드리도록 수경선이니까 아예 막 모비딕만 잡으러 가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가다가 보이는 고래가 있으면 사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항해 경로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보통 고래들이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낸터컷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남아메리카 쪽을 좀 껴가지고 좀 더운 지역으로 내려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냥하는 과정이 어떠냐면 먼저 망보기꾼이 이제 돛 맨 위에서 바다를 쭉 봅니다. 바다를 보다가 고래들이 어쨌든 계속 물을 뿜잖아요. 숨을 쉬러 나오니까 그 분수가 보이면 이제 신호를 줍니다. 아랫사람들한테. 그래서 고래가 저기 보여요 하면 이제 아랫사람들이 배 이제 피코드호 같은 경우에는 총 3척의 보트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왜냐면 본선으로만 그걸 추격을 하기에는 본선은 너무 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형선 매달아놨던 거 3개를 내려가지고 그 소형선으로 이제 막 노를 져가면서 추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소형선 3개가 파도를 헤치면서 고래떼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보트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냐면요. 가장 이제 보트의 네. 이걸 어떻게 될까 몰라서 갖고 와봤어. 요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뭐 연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연결한 것도 있어요. 그런가요? 있으면 네. 한번 갖고 와볼까요? 감사합니다. 일단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릴게요. 이제 끝나고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트가 막 추격을 해가지고 보트 맨 앞에는 이제 작사를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줄을 뒤에 줄줄줄 묶어놓은 작사를 들고 고래를 향해서 이제 작사를 팍 던지는 건데, 이제 고래를 사냥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잔인한 방법이 뭐였냐면 새끼 고래를 사냥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래는 부모가 새끼를 굉장히 오래 돌보기 때문에 새끼가 있으면 무조건 어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래는 이제 또 지성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새끼가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엄마가 이제 맹목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어미는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이제 새끼를 구하러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살잡이들은 잘만 하면 새끼도 잡고 어미도 잡고 일타 쌍피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고래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이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세상 잔인해요.